자, 어묵볶음 먼저 준비하셨죠? 네, 어묵볶음도 제가 오늘 두 가지 양념 네. 버전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네, 먼저 이렇게 어묵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어묵 같은 경우는 한번 저는 이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길이를 맞춰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재단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박보경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입 크기로 네,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갈라서 이렇게 네,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데치게 되면 기름도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어묵볶음 해 드실 때 따뜻한 물을 그냥 흘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러면 어묵에 있는 기름 성분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충분히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저는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체에 받쳐서 끓는 물에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살짝 이렇게 데쳐내면 이 안에 있는 뭐 기름 성분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첨가물을 조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한번 끓는 물에 꼭 데쳐서 거의 줍니다. 15초, 2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살짝 그렇게 데쳐주시고 이게 또 데치다 보면은 이게 좀 불어요. 네. 그래서 좀 식감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저는 데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얼음물에 네,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서 한번 이렇게 이야. 네. 요 과정을 안 했더니 팅팅 불어가지고 맛이 없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데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름 성분, 첨가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짧게 끓는 물에서 데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얼음물에 해주시면 쫄깃쫄깃한 그런 어묵의 식감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채소 한번 썰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양파는 네, 채를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양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파. 네. 대파는 송송 썰어서 파기름 낼 거예요. 그래서 파기름 낼 때 사용하는 대파 같은 경우는 푸른 부분은 보통 이렇게 진이 있어서 우리가 육수 낼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 준비해서 어묵볶음만한 또 밥도둑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묵 반찬 하나 해놓으면은 정말 굉장히 푸짐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거든요. 여기에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줄게요. 네. 저 당근을 너무 좋아해서 아, 당근 좋아하세요? 네. 생으로도 잘 드시나요? 좋아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당근과 양파 그리고 대파 준비되었고요. 네. 주재료, 부재료 모두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묵볶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팬을 잘 달궈주시고 기름을 둘러서 충분히 이제 가열을 잘 해주신 다음에 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해 놓은 대파 송송 썰은 거. 파기름을 위해서 네, 파 먼저 넣으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파 송송 썰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만들어 두시면 각종 볶음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좋고요. 벌써 이 파의 풍미가 네. 올라와서 네. 그래서 이렇게 파 기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 당근 넣고요. 당근이 조금 이제 굵은 경우에는 당근 먼저 조금 볶으시다가 양파 넣으셔도 좋고요. 네. 골고루 잘 볶아주세요. 아우, 당근 빛깔이 아주 예쁩니다. 네, 어묵볶음은 네. 그냥 밑반찬으로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음식을 하면 저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바빠요. 음식할 그렇겠죠. 시간도 없고 아이들 이제 키우느라. 애들은 너무 먹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음식을 하면 이 음식을 어떻게 또 다른 요리로 응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요리 같은 경우도 그 다시마 육수 네. 준비하셔서 이제 어묵볶음 살짝 볶다가 육수 넣어서 부족한 간은 뭐 간장으로 조절하셔서 약간 자작하게 하셔서 밥 위에 얹어서 덮밥으로 드셔도 또 굉장히 별미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그렇게 응용하셔도 좋아요. 소스처럼 만들어서 농도를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볶아지면 여기에 어묵 넣고요. 네. 어묵은 아까 이제 얼음물에서 건져가지고 살짝 물기를 이제 한번 제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조금 넣고요. 어묵이랑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늘향. 볶아주시다가 간장 넣어주시고 여기에 쌀조청. 조청이 들어가네요. 넣으면은 단짠의 맛을 또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좀 이렇게 뭐 풋고추 같은 거 넣어서 색감을 좀 살려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풋고추 대신 파프리카, 뭐 피망 이런 거 넣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 잘 볶아졌으면요. 여기에 이제 통깨 넣어주시고 참기름 마지막에 둘러주시고 이렇게 요리하면 아이들이 와서 막 집어먹으려고 하지 하나씩 않아요? 집어먹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네. 맛있잖아요. 네, 준비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맛있는 어묵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불을 끄고요. 제가 오늘 어묵볶음을 이렇게 간장 버전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또 다른 버전을 제가 또 준비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아이들부터 네. 카레 좋아하시는 뭐 어른들, 어르신까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반찬 메뉴가 될 수 있는데요. 카레요. 카레 소스. 네, 카레 소스로 어묵 카레 볶음을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옮겨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좀 건네주시겠어요? 예, 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카레가루가 일단은 있고요. 우리가 간장 볶음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아마 우리 가장 친숙한 그런 모양일 건데요. 네. 카레 버전에는 조금 다르게 저는 면처럼 이렇게 길게 채를 썰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레 버전 만들어 볼 텐데 카레 가루를 이제 보통 우리가 볶다가 넣게 되면은 잘 안 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조금 따뜻한 물에 카레 가루를 잘 풀어주세요. 카레 가루도 이 강황이라는 성분이 또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제 카레 가루가 은근 또 이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강황 성분이 조금 덜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레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볶음 요리에 제가 이제 파기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 넣어주시고 양파 넣어줄게요. 네. 여기까지는 앞에 과정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파 볶아주다가 이제 당근 볶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볶아지면 저는 다진 마늘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늘 넣고는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볶음 요리에 저는 들어간 부재료에 본연의 식감이 잘 아삭아삭하게 살아있는 게 좋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무르게 볶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준비해 놓은 어묵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본연의 그런 식감을 좀 잘 살려서 네. 드시는 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레 풀어놓은 거. 카레가루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간장 둘러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풋고추. 네. 오, 카레 향 올라온다. 오, 약간 탄두리 치킨 느낌도 약간 나고. 네, 카레에도 기본 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 채소에는 다른 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간장으로 부족한 간을 보충했습니다. 오, 자, 네.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네요. 통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네. 둘러주세요. 그리고 불 끄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지만 네, 다른 느낌, 다른 맛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향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어묵볶음 간장 버전과 카레 버전 두 가지로 네, 완성되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큰하면서 짭조름한 네.
밥 한 공기 뚝딱 네, 또 생각나시죠? 예, 맥주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이제 어묵 반찬 식당에 있으면 어묵만 계속 먹고 어묵 추가요, 어묵 추가요 한 2번 하면 이제 사장님이 눈치 주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어묵만 드시는 것보다 또 밥과 또 이게 또 짭조름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채소랑 또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묵 간장 버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묵볶음 카레 버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로 썰어서 다른 느낌의 네. 볶음이 맛이 너무 궁금해요. 향이 너무 이국적이라. 재료는 어떤 다 맛으로 한국 재료인데 네. 풍미랑 향이 근데 그 카레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카레 향과 되게 잘 조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제 전통 발효 간장하고도 또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통깨 조금 뿌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묵볶음 2가지 버전 간장볶음과 카레볶음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묵볶음 2가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2가지 양념의 어묵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어묵은 체에 받쳐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당근은 골패형으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볶다가 양파,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기를 제거한 어묵도 넣고 볶다가 다진 마늘, 양조간장, 쌀 조청, 풋고추, 통깨, 참기름을 넣고 볶아 간장 어묵 볶음을 만들어 주세요. 색다른 맛의 카레 어묵 볶음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카레 가루와 물을 섞어 풀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송송 썬 대파를 볶다가 채 썬 양파, 당근,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채 썬 어묵, 풀어둔 카레가루, 간장, 채 썬 풋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통깨,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간장 어묵 볶음, 카레 어묵 볶음을 각각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2가지 양념의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